열리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홀딩스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끝에 홀딩스가 들어가 있는 지주회사 격의 그 종목군들, 대상홀딩스나 일진홀딩스, KC그린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비중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55% 비중으로 집계가 됐고 코스피는 45% 비중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상의 이 비중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조업체들이 많고요. 이 홀딩스 관련된 그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 했더니 서비스 업종이 20%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종이 25% 비중으로 가장 높고요. IT 하드웨어 쪽이 15%, 유통이 10%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 이 종목 주목하신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예, 동국 SNC는 다 아시겠지만은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品윈드타워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풍력 관련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해상 풍력용 터빈 지지대를 해외에서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풍력 시장 같은 경우 본래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쪽에서 예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70~80%가 좀 매출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최근에 3월달이죠. 한전이 발전 자회사 포함을 해가지고 약 42조 5천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풍력 비중이 약 58%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윈드타워 쪽에 이 매출 비중이 5% 정도, 10% 정도 차지한다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연평균 1,500에서 2,000억 정도의 신규 국내 쪽에 수요가 창출된다는 관점에서 풍력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부분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회사 주력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좀 하면서 북미 시장 쪽에서도 최근에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어떤 매출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한다면 본격적으로 예사대 기업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최근에 회사가 터빈 공급업체를 선정이 좀 되면서 300억 정도의 또 수주도 좀 확보를 좀 했고요. 최근에 이제 서남해안 쪽에 풍력단지 쪽도 새롭게 지금 한전이 수주를 공급을 좀 전개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수주 활동이 전개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사가 작년에 수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사 수주가 800억대였거든요. 작년 연말 보니까 1,837억 정도로 수주 잔고가 늘어났고요. 1분기 때만 수주가 600억 정도 증가가 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가이던스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은 달성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지금 뭐 시장 개화에 따른 그런 선점 효과를 좀 많이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업체 대비로는 그동안 국내 업체들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6월달, 5월달 이후로 해외 풍력업체들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뭐 베스타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의 풍력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떴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제 물론 이제 동미 SNC가 4,000원대 중반대에서 이제 5,8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사가 물론 절대적으로 본다는 주가 수준 자체가 그렇게 뭐 저평가는 아닌데 글로벌 풍력업체들의 PER이 약 30배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동국 SNC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대에서 PER 기준에서 열 한 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풍력업체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싸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워낙 강세 그 시기잖아요. 지금 매출액에서 이,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예사 주력 제품이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한 70,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쪽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수요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한, 영향 자체는 크지는 않겠다. 국내 시장의 대출이 좀 커버가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예상 매출액이 1,400억 있습니다. 영업이익 90억이었는데 올해 시장에서는 1,900억 정도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잔고가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가이던스 실적은 무난히 달성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상 1분기 실적도 작년에 적자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 119억하고 당기순환 160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장대 양봉 형성되면서 7%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단기 바닥은 좀 나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이제 5,700원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4,200원대까지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특별한 실적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폭이 큰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 4일 정도 매수가 유지한 상태에서 기간 매수가 한 17만 주 가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미 4,200원대에서 바닥이 확인이 되었고 1분기 실적도 검증이 됐고 수주 잔고를 감안한다 한다면 충분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최근에 시장에 약간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일부터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전일 상승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매매 전략을 함께 좀 말씀 좀 드리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논리목 조정 구간에 4,500원대 아래에서 공략 포인트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이 종목은 직전 고점 수준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5,500원 정도를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급락했던 가격대가 4,9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4,8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 라인인 4,2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국 SNC 살펴봤는데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나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연일 좀 팔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한 11일 만인가요? 좀 강하게 또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매도가 좀 일단락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오늘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개장 후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살펴보죠.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명준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이 종목 주신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몇 가지 살펴본다면은 대덕전자는 PCB 쪽에 대표적인 업종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고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실적 악화 부분이 좀 탈피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이 되겠습니다. PCB 업체 중에서는 대덕전자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무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주력 시장의 PCB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2년째 축소가 되면서 계속적인 실적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 전반적인 PCB 업체가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데스크톱하고 노트북 시장이 죽으면서 상대적으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쪽으로 쏠리면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작년 영업이익에 비해서 10억대로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좀 실적을 탈피할 수 있는 여기저기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이 되겠고요.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신제품으로 당연히 뭐 탈피를 할 건데, 이 신제품이 갑작스럽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대덕전자가 작년 뭐 초부터 계속적으로 뭐 스마트폰 쪽, 특히 뭐 이제 플립칩 CSP라고 그러는데 반도체용 패키지 쪽 PCB 쪽에 좀 개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올해부터 실적으로 구체화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쉽게 얘기 드리면 이제 기존 제품에서 모바일 기기용하고 반도체 패키지 쪽으로 계속 지금 고부가 가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마진이 많이 남는데 이쪽으로 매출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2분기 매출이 이제 매출액도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다시 50억 원대로 복귀하는 어떤 뭐 강력한 뭐 전환 뭐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이런 전환 사유는 기존 제품의 수요도 다행히 좀 살아나고 있고, 모바일 쪽 수주가 좀 증가하면서 뭐 실적 개선에 좀 구체적인 뭐 근거를 좀 제시하고 있는 것 보여집니다. 반대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작년부터 해서 뭐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런 감가상각이 아마 오늘부터 이번 연도 말부터 해서는 좀 더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감소 추이를 크게 보일 것입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간 수급이 좀 양호하다. 이 점이 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약세를 면치는 못했고요. 7,000원대부터는 다행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주가를 방어를 했고, 그러한 이유로는 뭐 기본적으로 회사 펀드멘탈은 갖춰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저가 매수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표이사가 4월 달에 뭐 14억 정도의 자사주를 대표이사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분율을 상승시켰고, 주가 차트상으로 보면 7,000원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서 14억의 매수는 어떤 주가 당사의 뭐 저평가에 뭐 대표이사가 좀 동의를 하지 않냐 이런 뭐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일단 8,000원대 어저께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좀 8%대 뭐 올랐는데 최근에 뭐 보기 힘든 모습이었고, 이런 약간의 60만 주 거래가 좀 적긴 하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가 돌았습니다. 이 점은 어떤 이제 8,000원대, 9,000원대로 이제 좀 상승을 시도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지기 때문에 좀 추적이 좀 필요하고, 다만 이 종목이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 추격 매수보다도 주요 매물대에 진입하면은 당연히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좀 출렁거림, 좀 하단부를 좀 노리는 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많이 올랐죠. 말씀대로 많이 올랐는데 바로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많이 올랐습니다. 리포트 효과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걸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리포트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특정 리포트에서 흑자 전환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리포트를 많이 내놨고, 다행인 것은 그 근거들이 좀 명확하고 급작스럽게 준비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원래는 작년 말부터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히 대덕전자의 기술력이나 어떤 회사 행태로 봐서는 전혀 근거 없거나 이런 거 봐도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9,000원 정도부터는 이제 두터운 또 매물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방금 두터운 매물대가 일단 1차 관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도 높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역시 9,000원 정도까지 상승 시도가 진행된다면은 조정도 겪고 하면서 9,000원까지나 상승 시도할 것 같아서 목표가는 9,000원을 잡아드렸고요. 반대로 선점의 가격은 7,000원은 이번에는 깨지 않아야지 제가 얘기 드린 근거가 좀 맞지 않나 싶고, 7,000원이 깨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왜냐하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로 접근하기 때문에 하단 밴드는 좀 1,000원 정도로 넉넉히 잡으시고, 매수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분할 매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플러스에서 붙는 거 봐도 장중에 좀 마이너스가 날 때 좀 사고 좀 다시 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전략을 좀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덕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명준 부부장이었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덕전자부터 짚어보죠. 목표 주가 9,000원, 순절 가격 7,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동국 SNC였는데요. 목표 주가 5,500원, 순절 가격 4,2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